그동안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진짜 다 왔으니까 며칠만 더 힘내고 그날 최고의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혜성이니까 응원할게요. 해바라기들 안녕. 오늘은 수능같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생활 리듬을 어떻게 한 일주일 동안 가져가면 좋을지, 또 당일날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점심은 뭘 먹어야 되고,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게 수능이었지만 뭐 임용고시가 될 수도 있고 토익이 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으실 텐데 그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때는 그 일주일 동안은 저는 수능날과 똑같은 스케줄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의 수능 기출문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제일 좋고 나는 이미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 하는 분들은 뭐 6월, 9월 모의평가도 좋고요. 그것까지 다 풀어봤다 하는 분들은 그냥 문제집에서 나오는 모의평가를 가지고 수능날과 똑같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탐구 식으로 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스케줄 그대로 시험 치르듯이 하루를 날 잡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즘에는 시험을 치를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낯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빼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른다는 거는 생각보다 진짜 낯설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긴장돼가지고 집중도 안 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면 되게 갑갑해서 좀 낯설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한번 써보고 시험 치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일찍 취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하면은 막 벼락치기 한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전날에만 딱 10시에 눕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10시에 누우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날에만 그렇게 일찍 눕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은 웬만하면 10시, 11시에 눕는 연습을 하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그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면 좋을까요?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최소 2시간 전에 기상하는 게 좋다. 뇌가 온전히 깨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영역이 8시 40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6시 40분에는 기상을 하는 게 베스트죠. 근데 만약에 당일에 내가 늦게 일어났어. 예를 들어서 전날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긴장해서 잠을 설치다가 겨우겨우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한 7시 40분, 50분이야. 그러면 이제 국어 영역 시작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몸과 뇌를 빨리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스트레칭이 제일 좋아요. 몸을 막 풀어주면서 많이 움직이고 뇌를 막 이렇게 깨우도록 노력을 하고 간단한 사칙 연산, 뭐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나 3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이런 사칙 연산을 하면서 뇌를 깨우는 것도 좋아요. 언니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일어났어? 보통 한 7시 정도 일어났던 것 같은데? 7시 정도? 7시 일어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국어 영역 치르고 한 30분 후에 뇌가 깰 수 있거든. 그래서 딱 시험을 치를 때 시작할 때 뇌가 깨면 제일 좋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2교시 수학 볼 때 뇌가 깨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당일에는 빨리 일어나서 뇌를 깨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능날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귀마개였어요. 시험을 치르는 동안 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끼기 위해서예요. 시험을 치를 때는 저는 적당한 백색 소음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종이 넘기는 소리라든지 뭐 샤프로 이렇게 슥슥슥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걸 적당히 들으면서 시험을 풀어야 집중이 잘 되고 오히려 귀마개를 끼면 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를 때보다는 쉬는 시간에 헷갈리는 문제 막 답 서로 맞춰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시나 멘탈이 흔들릴까봐, 내 멘탈에 영향을 받을까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온전히 다음 영역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끼고 쉬는 시간 20분을 버텼어요. 그래서 귀마개 꼭 챙겨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은 자유복장인데 무슨 뭐 수능날 한파 이런 뉴스 보고 꼭 이렇게 롱패딩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롱패딩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사각사각 소리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막 어깨도 이렇게 찡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따뜻하면은 또 이렇게 뇌가 졸려지기 때문에 적당한 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 더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두꺼운 노스페이스 롱패딩보다는 얇은 옷을 좀 많이 껴입고 가서 추우면 그대로 입고, 뭐 거기 이제 실내 온도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덥다 싶으면은 이제 껴입은 거 좀 벗고 그렇게 얇은 옷을 챙겨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입었던 후드가 있어요. 언니 뭔지 알지? 그 꼴보기 싫어. 그 연보라색 이렇게 보라색 줄 있는 그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제가 매일 그걸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말 보들보들하고, 제가 6년 동안 매일 입었던 옷이어서 적당히 냄새도 배이고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챙겨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입고 있었던 옷, 만약에 내가 맨날 교복 입고 공부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교복 입고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입고 다녔던 옷을 입고 시험을 치르는 게 좋고,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그날 이제 뭐 수능을 본다고 갑자기 막 보양식에 영양가 있는 처음 먹어보는 식단을 막 챙겨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내가 늘 먹어왔던 식단을 먹는 게 좋아요. 특히 우황청심환 같은 거 이제 긴장되면 먹으라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전에 먹어본 적이 없었다면 그날 절대 처음 먹어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처음 먹어보면 막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오히려 긴장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라든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그날 처음 시도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내가 그냥 늘 해오던 거, 익숙한 걸로 무장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콜릿이나 간단한 과일, 뭐 귤 같은 거 챙겨가면 좋죠. 언니는 당일에 뭐 먹었어? 스키틀즈 먹었다. 스키틀즈 먹었다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수능 당일에 밥을 많이 먹고 졸리면 안 돼. 정말 막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졸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은 그냥 적당히 또는 살짝 적게 먹고, 나머지는 이제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처럼 스키트레스 그런 거 먹고 다음 영역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당일에 점심시간이 50분인데 밥을 먹고, 밥은 뭐 한 20-30분이면 먹으니까 30분이면 먹으니까 시간이 조금 빈다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서, 너무 춥지 않다면 한 10분 정도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산소도 마시고 약간 이제 소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으면은 그냥 자리에서 밥 먹고 다음 영역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식곤증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페퍼민트 오일인데, 졸릴 때 그거를 이제 여기 목 뒤에다가 바르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육통도 풀리는 느낌이 들고 잠을 확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여기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예요. 제가 앞에 뭐 준비물도 얘기하고 뭐 식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팁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예요. 정말 마음을 비우고 덤덤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시험을 잘 못 봤지만 수능 날에는 기적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 좋아요. 좋은데 그냥 저는 소박하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내가 해온 만큼만 나와도 성공이다.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당일에 그해 국어는 좀 쉽게 나올 거고 수학은 어렵게 나올 거고 막 그런 예측이 쏟아지는데 사실 그런 예측이 맞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렇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운 유형 있잖아요. 신유형이 가끔 나오는데 신유형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유형을 낼 때는 더 친절하게 문제를 내요.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더 배려를 하고 문제 속에 더 힌트를 넣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유형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인드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어떻게 멘탈 관리했어? 나는 수능 당일에 수능 대박 이러고 갔지. 수능 대박 나고 아니, 정말.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일주일만 미뤄지면 나 진짜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너무 일주일만 웃기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 그래, 그냥 맞아. 잘 보자. 안 되면 잘 보자. 재수하자. 그치, 수능 대박 찍는 거 다 맞는다. 나는 대박을 바라지 않았거든. 난 대박을 바랬지. 아 이거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더 결과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원래 준비가 부족한 애들이 대박을 바라는 거야. 알았어.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멘탈 관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수능 직전에, 수능이 한 일주일 또는 3일 남았을 시점에는 어떻게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문학 같은 경우는 완전 새로운 그런 이론을 담고 있는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일주일 전부터는 완전 새로운 지문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요약하는 연습, 문단별로 핵심을 추리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교시니까 사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갑자기 잘 안 읽히는 지문이 나오거나, 그지. 그러니까 뭔가 읽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나 너무 그러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일단 나는 패스를 했어. 이따가 아예 마지막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일단 넘기고 이거 나중에 다시 읽어야지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겼고,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그치,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왜냐면은 계속 넘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끝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시간 걸린다 그럴 경우에는 넘겼어. 오늘 국어가 특히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제 수가 많잖아. 일단은 진짜 전략적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국어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몇 점이 하는지 영역이 물어봐줘야지. 그 언니 입으로? 이거 여기 편집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야. 넘겨. 내가 일단 물어봐 줄게, 언니. 아니야. 그래서 국어 영역 몇 점 받았는데? 97점. 대단하다, 대단해. 그럼 수학은 몇 점 받았지? 말할 수 없어. 사실 국어를 잘 보는 게 그 다음 영역도 계속 잘 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수능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 그 다음 영역이 이제 수학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일주일 전부터 공부한다고 해도 몇 달 동안 이해 안 가던 삼각함수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막 이해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실수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루트를 씌울 때 계산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잦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실수를 하는 영역의 계산 부분을 계속 연습하는 훈련, 그거를 며칠 전부터 했었던 것 같고. 언니 같은 경우는 수학을 진짜 어려워했잖아. 수학이 발목 잡은 케이스잖아. 그치, 나는 수학 때문에 시험 2번 봤지.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는 약간 포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대신 나머지를 최대한 많이 맞자라는 전략이었고,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패스를 했고 나 같은 경우는 별표를 쳤어.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건 별표를 치고 아리까리한 약간 답에 자신이 없는 건 세모를 쳐서 한 바퀴를 돌고 일단 끝까지 다 한 간 바퀴 다음에 다 돌고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모든 문제를 다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검사는 되게 중요하지. 세모 친 거 세모 친 거부터 검사를 했지.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약간 계산이 복잡해서 실수할 수 있을 법한 아리까리한 문제들은 문제는 세모를 쳐놓고 그거부터 먼저 검사를 하고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다 그 외의 문제는 내가 다 맞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별표 친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남았을 때 남거나 혹은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붙들고 늘어져 보는 거지. 찍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수능은 찍었을 때 틀린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없잖아. 근데 그거 알아? 미국의 수능에서는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에 대한 그 페널티가 있어. 감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찍을지 아니면 아예 답을 안 쓸지. 그래서 내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마이너스 점수를 맞은 적이 있어. 그거는 페널티가 있구나. 틀리면 감점이야. 그래서 0점인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마이너스 점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놀랬었어. 수학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또 앞에 듣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듣기 평가에서 또 살짝 광탈을 하면은 뒤에 이제 리딩에서도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전부터도 계속 듣기를 하루에 뭐 15분에서 30분 동안 하면서 감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 당일에는 전자기기 가져가기 힘드니까 당일에는 그냥 집에서 마지막으로 아침에 기상해서 좀 영어 듣기를 하고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영어 단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문법 문제가 요즘도 있나? 문법 있지, 문제가 한 있지. 2개 정도 있는데 그게 항상 나는 제일 어려웠거든. 문법 어려웠구나. 그래서 나는 일단 풀 수 있는 것도 먼저 풀고 문법을 마지막에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까지 이거에 어려운 대해서. 부분을 역시 그리고 만약에 봤을 때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의 모든 작전은 어떤 과목이든 모르겠는 거는 일단 표시만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본다. 아는 거 다 맞자. 나의 전략은 그거였어. 오케이. 모르는 건 포기한다. 처음 보는 내용의 지문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풀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내용 붙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막 핵심이 되는 내용을 체크를 해두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세세하게 읽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을 대충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고 그거를 거꾸로 지문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문을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루틴과 팁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와 전혀 다른 루틴이 있더라도 그거를 직전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왔던 대로 쭉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수능날은 대단한 결전의 전투의 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점검하는 날이다. 그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때까지 준비해온 거 후회 없이 다 발휘하고 오자. 이런 마인드로 수능장에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해바라기 구독자님들 중에서 열심히 달려온 고3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5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나 고3이에요 이렇게 티도 내주시고 소박한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